오늘의 헤드라인은 미국의 러시아 제재에 따른 국제 유가 추이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살펴봤더니 3대 지수들 혼조세를 보여줬습니다. 뚜렷한 이슈가 크게 없었는데 그 안에서 뭔가 특이점을 찾아봤더니 역시나 국제 유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WTI 종가 기준으로는 5개월 만에 이제 최고치를 달성을 했는데 이게 봤더니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산 원유에 전면적으로 제재를 가하면서 이렇게 WTI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차장님, 자세하게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 원유 전면적인 제재를 하겠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가요? 한마디로 이제 러시아에 대한 결론은 이제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어떤 원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출을 좀 통제하는 그런 제재안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러시아 주요 석유 업체를 비롯한 개인 단체 한 200여 곳이 있거든요. 뭐 이 기업에 대해서 이 수출에 대한 어떤 수출을 통제하는 것보다도 이 수출에 대한 항로와 또 그리고 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어떤 국가에 대해서 어떤 그 약간 조치, 보복 조치도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런 부분을 좀 잘 시행하는 이런 제재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장 큰 게 이제 그림자 함대라는 그 용어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 국적을 바꿔서 이 유조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산 원유를 이제 몰래 이제 수출하는 그런 선박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게 이 바이든 정부의 어떻게 보면 좀 마지막 어떤 이 행정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미국의 이 러시아 쪽에서의 제재 수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카드를 이제 쓰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이 지금 현재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국제 유가나 여러 러시아 쪽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원유나 뭐 가스 또 이제 원자재 부분이 글로벌적으로 영향이 굉장히 좀 큰 캐파를 좀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러시아에 지금 본사가 있는 이 가즈프롬 네프트 또 수르구트 네프트 가스 이 두 곳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제재를 지금 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이 원유 생산에 대한 어떤 이 석유 가스 기업들의 좀 글로벌적인 어떤 전면전이 좀 나오지 않나. 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러시아 쪽에서의 공급이 어떻게 줄게 된다고 한다면은 영향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많이 주목을 많이 하고 있고 국제 유가에 그대로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산 원유, 러시아 이 원유의 기업들을 제재하고자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카드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주실 때 그림자 함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러시아 원유 기업인데 한마디로 러시아가 아닌 것처럼 하고 수출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진짜 러시아를 옥죄어 온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사실 이제 바이든 행정부 1월 20일까지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왜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제재안을 발표했을까요? 원래 그전에도 제재를 하고 싶어서 했어요. 제재를 하고 네. 싶어 했었는데, 당연히 제재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원유 가격이 상승했을 때에 물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미국도 항상 러시아 제재가 우선이 아니라 미국 경기 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억제 부분이 1차적으로 좀 필요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그나마 좀 잠잠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정권이 좀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바뀌면서 뭐 나 몰라라 하는 시기는 아니지만은 이제 미국에 대한 경제에 대한 이 결과에 대한 영향은 바이든 쪽보다도 이제 트럼프 쪽으로의 어떤 결과의 기속물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바이든 정부가 그전 하고 싶었던 러시아 제재를 이제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트럼프 쪽에서의 대선은 좀 승리됐지만 향후에 저 민주당 쪽에서의
이 추후에 다른 선거 쪽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잡기 위해서 마지막 어떤 조용히 물러나는 부분이 아니라 마지막 이제 경제 쪽에서의 어떤 표심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셈법이 지금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트럼프 쪽의 정권에 넘어갔을 때 좀 바뀌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도 약간 정치적인 그런 좀 이속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원래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 원유 전면적으로 좀 제재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제재를 하게 된다면 그 영향 바이든 정부가 그대로 받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임기가 일주일 남은 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러시아산 원유를 제재함으로써 원유가 올라간다면 물가가 올라가겠죠. 만약에 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그 여파는 이제는 트럼프 정권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세법이 아니었을까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원유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러시아도 물론 타격을 입겠고 미국도 타격을 입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좀 여파가 꽤나 클 것 같습니다. 지금 차장님이 보셨을 때는 앞으로 글로벌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선은 이제 러시아 쪽에서의 원유나 어떤 이 가스 이쪽에서의 그 수요 많이 하는 국가들이 이제 다른 나라 쪽으로의 구매를 좀 확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러시아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바로 이제 이 중국이잖아요. 중국 그리고 이제 아랍 쪽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이쪽에서의 국가들이 어떤 최근에 이제 브라질 쪽에서의 이 생산되는 이 남미 쪽에 생산되는 원유에 대한 그 수요처를 좀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큰 타격은 당연히 러시아겠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의 어떤 전체 경제 쪽에서의 세수가 거의 절반은 이런 원유와 이 가스의 수출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당장 어떤 타격을 준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가장 큰 이 석유, 가스 업체 두 곳을 타겟으로 지금 제재를 하고 이제 그린함대까지도 철저한 제재를 가하게 된다고 한다면 러시아 쪽에서의 수출에 대한 부분에 러시아 국가 쪽에서의 어떤 수출 그리고 전체적인 경제 부분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러시아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교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이제 이방인으로 지금 분류됐잖아요. 교육도 좀 제재가 되는 상황에서 더욱더 이제 이 원유와 이 가스에 대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말씀은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 우크라이나와 어떤 전쟁에 대한 이 비용 적인 측면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원유에 대한 수출 부분은 상당으로 좀 충당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러시아의 어떤 그 전쟁을 위한 비용적인 측면이 좀 감소하는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작년에 러시아가 이 수출한 이 원유 쪽과 가스 쪽에서의 금액이 무려 1,000억 달러가 넘거든요. 뭐 지금 현재 환율로 본다고 하더라도 140조가 훨씬 넘는 금액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러시아 경제 좀 타격은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러시아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 같은 경우가 뭐 정말 뭐 이쪽에서의 제재가 커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경제 상황 같은 경우가 정말 안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러시아 쪽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을 해오던 국가들은 이제 러시아를 벗어나서 남미 쪽으로 좀 수출 항로를 열어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될지는 전반적인 상황은 아직은 모르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가장 큰 변수가 이거인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이 트럼프 행정부 본격적인 출범이 좀 이게 변수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트럼프 쪽에서는 지금 이 원유 전면적인 제재에 대해서 좀 반대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도 이 바이든 행정부의
약간 정치적인 그런 셈법이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트럼프 이게가 본격 출범했을 때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발휘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트럼프 이 행정 쪽에서의 스탠스가 휴전이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 쪽에서의 제재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더 가속화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 미국의 지금 마이클 왈츠죠, 이 차기 정부 이제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얘기했던 내용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회동까지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푸틴 대통령과 이 회동에 대한 부분으로 좀 고려를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까지도 같이 하고 싶다라는 의견도 내포를 좀 했었기 때문에 이런 미국이 러시아의 제재에 대한 얘기가 제재안이 여기서 더 커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이 좀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변동성은 또 모르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정책을 펼칠지 모르겠지만 변동성은 나올 수는 있지만 이렇게 좀 먼저 선반영되면서 가격이 좀 가는 부분은 약간 좀 너무 좀 선반영이 좀 일찍 되지 않았나라는 느낌도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계속 얘기했어요. 하루빨리 휴전을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좀 내포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이 원유나 가스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도 뭐 교역이나 이런 제재가 이제 완화될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트럼프 당선인이 이 그린란드에 대한 매입 의사도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또 이제 매입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어떤 이 무력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평화적인 그런 그 방법으로 그린란드에 대한 매입까지도 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러시아나 이런 북유럽과의 관계가 미국도 자체적으로도 이 좋아야 되지만 이 북유럽과 또 러시아 쪽에서의 뭐 전쟁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그린란드에 대한 매입에 대한 부분도 브레이크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뭐 전 세계 평화에 대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휴전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미국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이 휴전에 대한 부분에 좀 그 정책적인 방향을 계속해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떤 바이든 정부에 대한 이런 마지막 이 정책에 대한 부분은 끝까지 잘 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